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3일 오늘의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31% 하락 마감하였지만 코스닥은 0.51%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오늘자의 움직임은 사실상 마감, 종가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이 분봉상 V자 반등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반등 요인들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미를 갖는 내용 중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첫 번째 내용은 이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상 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업종의 호재가 좀 풀이가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내 수출 관련해서도 항상 1등입니다.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이죠. 근데 그런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호재가 풀이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내용의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증시의 반등을 견인하였다는 점, 이렇게 좀 스케치를 그려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상승이라서 의미가 있다. 뭐 화장품주의 상승이라거나 뭐 여타 다른 테마군들의 상승 자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라서 보다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또 그리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항생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두 가지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대 지수 모두 중국과 홍콩 항생 모두 이렇게 둘 다 V자 반등을 연출하면서 보다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항생 같은 경우는 1.82%, 상해종합은 0.88%로 상승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요인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분명 꾸준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은 대만이 중국발 여행객의 27%, 중국발 여행객의 27%가 양성을 기록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악재죠. 우려감이 커지는 내용이니까 악재예요.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요즘 장 초반에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요인들도 발생을 했었고, 이제 국내 증시가 좀 하락했던 요인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신임 외교부장인데 원래 워싱턴 주재 줌이 중국 대사직이었어요. 중국 대사직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임을 하면서, 워싱턴에서 사임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제 뭐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대외적인 이제 외교 관계가 굉장히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이 외교 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풀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도 좀 살펴보면은, 외환 시장도 살펴보면은 여기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내용 까지 좀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권이 좀 동조화되었다, 한국의 증시가 동조화되었다 라고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관련해서는 뭐 사실상 그냥 단기적인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의 외교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중국과 대만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꾸준히 말씀드리다시피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이슈에 이렇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 주식
이라는 게 시황을 본다는 게 그냥 국내 이슈들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맨 처음에는 나스닥이 올랐고 떨어졌고의 국내 증시 전망을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미국 증시를 통틀어서 어떤 이슈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 속에서 또 세계적인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오늘 장 마감이 되고 나왔는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내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전쟁 관련해서는 사실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제 증시에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분명 꾸준히 추적을 할 필요는 있는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관련주들 흐름도 분명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이제 증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승한 거는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좀 전저점 부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이제 국내 증시뿐 아니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봉을 체크해 보면은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대장주죠.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전저점을 한 차례 깼어요, 지금. 전저점을 한 차례 깼는데 추가적으로 좀 낙폭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그 부분을 계속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이제 이런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부분에 있다라는 기술적인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